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특별한 내용과 특별한 손님 모셔봤는데요. 요즘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핫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보험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 페핀스 대표님이신 심준원 대표님 모시고 스타트업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심준원 대표님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페핀스 대표 심준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페핀스는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을 평생 관리가 가능한 생활금융 플랫폼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대표님, 페핀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양육비 부담이에요.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몰랐던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벤트를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금융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강아지나 뭐 고양이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펫 보험 이거를 어떻게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제가 이제 손해보험 회사에서 18년을 근무했고요. 네. 뭐 상품 개발도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도 한 10년 전에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험도 약간 한계가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만 보상해 주다 보니까 뭐 중성화 수술, 그다음에 뭐 예방의학, 노령질환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 안 돼요. 늙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좀 선택할 수 있고, 보험에서 안 되는 거는 비보험 금융, 비보험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험에서 못 해주는 것들을 다양한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자 하는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고 뭐 1000만 마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파양률이 90%예요. 거의. 10마리 중에 9마리가 버려지고 있고, 그중에 해마다 13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는 목표도 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요새 이제 1000만 마리라고 하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이제 한 가구당 거의 한 마리인데, 물론 이제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실제 이제 양육하는 가정 수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 펫 관련 시장이 현재 한 5조 정도 되고, 그 5조 정도가 되는 시장이 약 지난 4년간 43% 정도 이렇게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개체 수는 그에 비해서 이제 4년간 12% 성장했는데, 이제 그 시장은 4년간 43%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특정 반려인들의 소비가 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정 반려인들의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반려동물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 열풍이 좀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좀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이제 반려동물이 탄생부터 성장, 부상이나 뭐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 그리고 반려동물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별과 관련된 것을 기리는 뭐 장례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페핀스는 반려동물 관련 보험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펫 보험이나 펫 금융 시장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해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약 14%씩 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 양육자들이 보험 가입률이 9%, 미국은 한 10%, 영국이 한 20%, 뭐 완전 선진국이 뭐 스웨덴이 뭐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9% 시장, 9%가 가입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보험 시장만 거의 7천억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0.3%. 저희 나라는 100명 중에 1명도 가입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성장성이 크다고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이제 극초기 시장인 거죠. 이제 거기에 우리도 좀 반려동물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딱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뭐 아무래도 우리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됐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에는 선진국이 좀 아닌 것 같고, 아직 좀 이제 좀 문화적 성숙도가 덜한 면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자면 우리나라 아직 질병 코드화가 안 돼 있어요. 반려동물 병원 시장에
질병 코드화가 안 돼 있다 보니 병원마다 의료비가 좀 천차만별이란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주도해서 동물 질병 코드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는 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사실 뭐 아무래도 뭐 투자를 심사하거나 아니면 뭐 기업 금융 관련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사실 대표님께서 저런 부분에 주목하신 것이 대단히 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템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이템은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심사를 가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좀 전형적이고 좀 선호하는 IR 흐름이 딱 있는데 네. 맨 처음에는 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타고 올라가서 위에 딱 멈출 때까지 시간이 약 20에서 30초 정도의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시간 안에 아,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구나 하고서 이제 딱 듣고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설명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템이라든지 네. 방법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충족을 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문제점 도출과 또 시장이 중요합니다. 사실 문제점과 시장은 사실 동전이 앞뒷면과 같은 건데 이제 결국 시장이라는 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네. 우리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 하고 볼 때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조금 공감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되고 문제와 시장이 된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 뒤에 이제 남는 것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 기업이 과연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 딱 이 부분까지만 보면 이제 문제가 매우 간이하게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뭐 IR을 워낙 많이 하셨는지 뭐 거의 전문가로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시장이 이제 앞으로 커진다 이런 거는 좀 알겠는데 이제 저희 이제 사람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금융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관리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팩 관련 보험이나 금융 상품까지 관리하는 게 좀 가능한 부분인지가 좀 궁금해요. 되게 좀 그 예민한 아주 예리한 거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아까 그 보험 가입률이 0.3%라고 했잖아. 100명 중에 네. 한 명도 가입 안 했는데 그 갤럽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상당수 부분이 아직도 이런 반려동물 실손보험을 하는 보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네. 예. 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런 접근성도 부족하고요. 또 내가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정보가 너무 없으세요. 그런 걸 설명해 주는 방법도 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뭐 신용카드사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를 많이 저희가 벌써 20여 개가 넘는 이상 제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생로병사에 따라서 우선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만 키우시는 게 아니라 뭐 4마리, 뭐 3마리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 여러 마리가 어떤 건 보험 가입하고 어떤 건 저축 가입하는데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팩 계좌라고 하는 반려동물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이 번호를 가지고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하고 나중에 네.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래서 그런 체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차 변호사님, 이게 좀 얼마 전에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상 판매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 펫핀스 경우에는 좀 어떨까요? 예, 기자님께서 참 좀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이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좀 규제입니다. 이는 이제 혁신적인 스타트업일수록 오히려 이제 규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혁신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의 법률은 이제 기존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산업은 어떤 모델이니까 어떻게 규제를 하면 되고 그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전제로 이제 그 법률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률과는 조금 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 이제 고객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은 정도의 이제 관여를 하느냐 네. 여기
이것을 기준으로 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특정 금융회사나 이제 상품을 가입하도록 이제 특정 금융회사나 그 상품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든지 뭐 강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관여도가 조금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관여도가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높아지게 되면 이거는 중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펫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펫을 관리하는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하다못해 뭐 등록부터 뭐 나중에 뭐 장례까지 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은 이제 그 펫이 그 생로병사 중에 이제 일부분들, 이제 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의 하나로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고객이 이제 자신의 수요에 맞게 이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조차도 좀 이제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좀 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대표님께서도 사실 이제 금융 이 플랫폼을 운영하신 당사자시다 보니까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 네.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펫빈스 앱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뭐 보험을 이렇게 여러 보험사를 취급하는 뭐 이제 법인보험 대리점, 일명 뭐 GA라고 하는 데랑 좀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대리점 하는 회사는 아니고 플랫폼이고요. 저희 회사의 그 아까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어떤 특정 상품을 권유하거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 그 GA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가 많다든지 본인들이 이익이 되는 걸 어떤 전문적으로 이렇게 추천한다면 저희는 전혀 추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나의 상황과 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딱 나열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상품 선택권이 완전하게 소비자한테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금융상품 중개업 등록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뭐 이것은 좀 기업이 경영 전략적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반면에 이제 금융상품 취급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고, 또 강력한 규제를 받는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시스템이 구비되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점에서는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또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이제 기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업의 운영이 사실은 좀 금융상품 쪽으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상품 서비스로 이제 고객들이 이 기업은 금융상품을 제공한 서비스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사실은 등록하는데 커다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뭐 규제받는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서비스가 이제 고객들이 인식할 때 여기는 금융 서비스야,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더 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이용자들은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을 막 신나서 어떻게 보면 뭐 쉬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보는데, 네, 맞아요. 이것을 처음에 인식할 때부터 이제 나는 펫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상품은 또 필요하니까 한번 본다, 뭐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거 자체가 좀 일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좀 이제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동시에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맞추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끝으로 펫핀스만의 강점이 있거나 또 다른 좀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사진 한 장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네. 아마 기존에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뭐 사진 2장, 3장이 필요한다든지, 또 어떤 서비스는 식별을 위해서 뭐 강아지 뭐 식별하는 비문이라고 하죠. 코지문이나 뭐 훔치 같은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 펫빈스에서는 사진 한 장만 사진 한 장과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펫 계좌라는 게 생성돼서 그 펫 계좌를 통해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게 있고요. 저희 지금 펫빈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한 40여 가지 특허랑 임치, 뭐 상표권, 저작권들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편하게 즐겁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프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펫핀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고요.
페페이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내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뭐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뭐이 부분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다른 코너에서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한 펫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대표님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